2019년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이죠. 작품은 개봉 직후 대중들로부터 높은 사랑을 받으며 54개국에서 무려 1조 원을 넘게 벌었는데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 마블을 제외하고 디즈니 작품들 중 실사판 알라딘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알라딘의 제작 비하인드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천일여화 속 원작 알라딘의 이야기 그리고 소편 계획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월트 디즈니 픽처스는 알라딘 실사 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작사는 가장 먼저 감독과 각본가를 캐스팅했는데요. 제작사가 선택한 감독은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 영화 감독 가이 리치였습니다. 실사화를 위해 각본가도 고용했는데 디즈니의 선택은 미녀 삼총사, 빅피쉬,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유명한 존 어거스트였죠. 감독과 각본가가 캐스팅된 후 제작진들은 곧바로 배우 캐스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캐스팅한 배우는 작품을 통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인 인물 윌 스미스였죠. 감독은 처음부터 지니를 연기할 배우로 윌 스미스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제작자 댄 리는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나며 동시에 개그감도 넘치는 인물이 누가 있을지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합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알라딘 속 지니를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I'm history. No, I'm mythology. No, I don't care what I am. I'm free. 워낙 전설적인 배우가 연기한 전설적인 캐릭터라 델리는 그 누구도 로빈 윌리엄스처럼 연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로빈 윌리엄스처럼 연기할 사람이 아닌 새로운 지니에 본인만의 해석을 넣고 매력을 발산한 인물을 찾아 헤맸고 최종적으로 윌 스미스로 캐스팅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I honestly don't think anyone else in the world could have played him in reimagining the story except Will. 감독은 촬영 내내 윌 스미스에게 자기답게 연기할 것을 격려했고 그렇게 윌 스미스는 대단히 자유롭게 과거 힙합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지니를 창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알라딘과 자스민 캐스팅은 2017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제작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영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캐스팅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빠듯한 편이었죠. 제작진들은 하루빨리 두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위해 2,000명이 넘는 배우들과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제작진들이 원하는 수준의 연기와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20대 중동계 혹은 인도계 남자 배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제작진들은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알라딘 배우 캐스팅보다 먼저 자스민 배우부터 캐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작진들이 자스민을 연기할 배우로 최종 후보에 올린 인물은 나오미 스콧과 타라 수타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알라딘을 누가 연기할지 확정짓지 않은 이상 배우들이 어떤 케미를 보일지 모르니 자스민 캐스팅도 일단 보류했다고 하네요. 알라딘 캐스팅 초반 제작진들은 알라딘을 연기할 배우로 데브 파텔 혹은 리즈 아흐메드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작진들은 캐스팅에 그렇듯 열과성을 다했고 알라딘 최종 후보로 아흐라프 쿠테, 메나 마수드, 조지 코스트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5일 메나 마수드를 알라딘으로 나오미 스콧을 자스민으로 캐스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다만 그렇듯 여러 고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을 발표한 직후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이집트, 캐나다 출신인 메나 마수드와 달리 나오미 스콧은 인도인으로 중동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에 관한 더 상세한 이야기는 후에 보다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알라딘을 보며 도대체 원작은 어떤 내용일까? 혹은 원작에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바뀐 걸까? 궁금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천일여화 속 알라딘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버전 알라딘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을 천일여화 중 한 편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알라딘은 천일여화 중 한 편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천일여화는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오는 1001일 동안의 이야기를 아라비아어로 기술한 설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부르죠. 오늘날 천일여화는 아랍을 대표하는 고전문학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거 아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유는 천일여화 속 이야기들이 무명 작가들의 서민문학을 엮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술이나 귀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보수적인 무슬림들에게는 건전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천일여왕은 뜻밖의 세계적인 문학작품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프랑스인 통역사 앙투안 갈랑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문학 번역에 관심이 많았던 오리엔탈리스트 갈랑은 우연한 기회에 천일여와 필사본을 구입했고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참고로 원작은 1001일 밤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를 시리즈로 엮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갈랑이 구입한 필사본에는 1001일이 아닌 오로지 281일 밤의 이야기만이 담겨 있었고 결국 앙투안 갈랑은 분량을 채우기 위해 뱃사람 신바트의 7가지 여행을 작품에 끼워 넣어 출판했습니다. 책은 출간한 뒤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흥미롭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고 대중의 요구에 따라 출판사는 더 많은 천일여와 시리즈를 만들기로 계획했죠. 하지만 앙투안 갈랑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쓴 터라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출판은 많은 이들의 요구 속에서도 보류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투안 갈랑은 한나 디압이라는 한 아랍인을 만났습니다. 갈랑은 한나 디압을 프랑스인들의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되는데요. 한나 디압은 파티에 참석한 이들에게 아랍 민담을 들려주고 있었고 앙투안 갈랑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용을 차곡차곡 기록했다고 하네요. 한나 디압의 이야기들 중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리고 알라딘과 마술램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제법 쌓이자 앙투안 갈랑은 다시 한번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고 그 이야기들은 사실상 천일여와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천일여와 후속으로 엮여 출판됐습니다. 그렇게 아랍풍 이야기는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돼 완성됐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사를 쓴 김정명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아랍의 고전문학 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설정한 프레임으로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천일여와 아닌 천일여와 속 알라딘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중국, 그곳에는 알라딘이라는 게으른 중국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이 여인 소년 알라딘은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프리카 마술사가 알라딘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알라딘의 삼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알라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알라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알라딘은 남자의 말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데요. 도착한 곳에는 웬 깊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삼촌은 알라딘에게 속삭였습니다. 동굴에서 웬 램프를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알라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알라딘은 삼촌이 준 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는 보석들이 대단히 많았고 알라딘은 램프를 찾으며 마음에 드는 보물들을 주머니에 꽁꽁 챙겼습니다. 얼마 뒤 알라딘은 램프를 찾았고 램프를 들고 동굴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삼촌은 알라딘이 램프를 챙기고 나오는 것을 보며 대단히 기뻐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램프를 줘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며 알라딘을 협박했고 알라딘이 그의 동굴 밖으로 먼저 나가게 해줘야 램프를 드리겠다고 답하자 알라딘을 동굴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알라딘의 삼촌이 아닌 나쁜 마법사였던 것입니다. 알라딘을 속이기 위해 삼촌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이죠. 결국 동굴에 갇힌 알라딘은 손을 비비며 알라신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때 반지의 요정이 샤라락 나타났습니다.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알라딘은 어머니와 무사히 재회했고 어머니께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며 램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먼지가 잔뜩 낀 램프를 바라보며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깨끗하게 닦으려 램프를 문질렀는데요. 그때 램프의 요정이 어머니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반지의 요정을 한 번 경험한 적 있는 알라딘은 크게 놀라지 않으며 램프의 요정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알라딘과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죠. 조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알라딘은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알라딘은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공주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힘들어했죠. 어머니는 그렇듯 상사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들이 동굴에서 들고 온 보석으로 술탄의 마음을 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술탄을 만나고 술탄에게 보석을 내보였습니다. 술탄은 어머니에게 알라딘과 공주의 결혼을 허락했는데요. 얼마 뒤 알라딘은 술탄이 어머니께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탄이 다른 왕자와 혼사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알라딘은 지니에게 공주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공주는 뜬금없이 알라딘의 집에 소환됐습니다.
분노한 술탄은 알라딘을 불렀고 알라딘에게 공주를 얻고 싶다면 노예와 보석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라딘은 그의 알겠노라 답한 뒤 지니에게 또 한 번 부탁했습니다. 8명의 노예와 보석, 궁전을 지어달라고 말이죠. 지니의 힘으로 노예와 보석, 궁전은 뚝딱 만들어졌고 술탄은 알라딘의 재력에 기뻐하며 기꺼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공주도 처음에는 알라딘을 싫어하고 무서워했지만 근사하게 차려입은 알라딘을 본 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요. 알라딘의 정체를 눈치챈 나쁜 마법사는 알라딘이 잠시 궁전을 비웠을 때 공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낡은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드리겠다고 말이죠. 램프의 힘을 모르는 공주는 궁전에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가지고 나와 마법사에게 건넸고 요술 램프를 손에 넣은 마법사는 곧 성과 공주를 손에 쥐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잠깐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알라딘은 성과 공주가 사라진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라딘은 이내 요술 램프를 도둑맞았다는 것을 눈치챘고 반지의 요정에게 자신을 성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성에 도착한 알라딘은 공주와 몰래 마법사를 죽일 계획을 짰습니다. 공주는 알라딘의 계획대로 술에 독약을 타서 마법사에게 건넸고 그렇게 마법사를 죽인 두 사람은 무사히 램프를 되찾아 성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렸습니다. 이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알라딘은 술탄의 자리를 물려받으며 공주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디즈니가 원작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작은 배경과 캐릭터 설정이 다소 뒤죽박죽입니다. 배경은 중국인 반면 캐릭터 이름은 중동이기 때문이죠. 이에 디즈니는 배경을 중동으로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요정이 둘 나오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둘의 힘을 램프의 요정에게 모두 몰아주었고 단 하나의 요정만을 등장시켰습니다. 원작 속 램프의 요정은 알라딘의 소원을 무한대로 들어주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지니가 3가지의 소원만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디즈니는 공주 캐릭터에도 입체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원작 속 공주는 알라딘을 사랑했는지 어떤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죠. 디즈니는 이에 공주에게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사랑하는 남자와만 결혼하겠다는 당시로서는 다소 당찬 성격을 가진 여성으로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자파가 자기 욕심에 스스로를 가둬 램프의 요정이 되는 것을 보며 어쩌면 몇몇 분들은 그렇다면 지니도 한때는 자파처럼 욕심쟁이였나?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즈니는 그러한 관객들의 궁금증에 답이 될 만한 작품 지니스라는 실사영화를 알라딘 실사영화에 앞서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즈니는 각본가와 제작자를 고용하는 등 한동안 지니스 제작에 힘쓰는 듯 보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작은 취소되었고 현재까지 앞으로의 계획 등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알라딘 속 지니를 연기한 인물은 전설적인 배우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디즈니 제작진들에 의하면 알라딘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던 당시 할리우드 스타 배우를 애니메이션 성우로 캐스팅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금과 같이 어른들이 애니메이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로빈 윌리엄스 캐스팅은 대중들, 특히 어른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갔고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와 일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먼저 제작자 론 클레멘츠와 각본가 겸 감독 존 머스커는 상세하게 각본을 썼습니다. 다만 대사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가 즉흥 연기할 것을 미리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맞이한 녹음 첫날, 세 사람은 스크립트와 스토리보드를 보며 함께 녹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빈은 처음에는 대본대로 몇 번 녹음을 진행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스타일로 녹음을 이어갔고 촬영할 때마다 애드립에 애드립을 더하다 보니 어떤 장면은 초반 예정 시간이 3분이었지만 최종적으로 20분 길이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아이디어가 기발할수록 이러다 기존 이야기와 맞지 않아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고 하는데요. 로빈 윌리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제작진들의 그런 걱정도 가볍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제작자 론 클레멘츠는 당시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시간 녹음이 끝난 뒤 로빈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로빈이 대스타였기 때문에 그를 캐스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로빈이 그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캐스팅했어요. 우리는 로빈의 재능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고 로빈은 정말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특성상 작품에는 다양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배우들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여러 기법이 든 장면들을 여유롭게 소화해내죠. 다만 몇몇 장면들은 배우는 물론 거의 모든 제작진들이 대단히 치밀하게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화 초반 거리에서 알라딘이 쫓기는 장면에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영화는 보통 실시간과 같은 속도인 24프레임으로 촬영됩니다. 감독은 여기에 실사 영화만의 색다른 연출을 더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각 효과에 따라 프레임 속도를 다르게, 즉 36프레임과 18프레임으로 나눠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느린 동작으로 나오는 36프레임을 찍을 때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So, one jump ahead of the red line. 또 빠른 동작으로 나오는 18프레임으로 찍을 때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It's either singing like this, one jump. 판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간 작품의 특성상 거의 모든 장면을 블루스크린에서 촬영했을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의외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여러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작품 속 사막 장면은 요르단을 배경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사막에서 태어났다는 메나마수드는 요르단에서 촬영하는 기간 동안 대단히 편안하고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또 영화가 아닌 아랍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하네요. 덧붙여 알리 왕자가 자스민을 찾아가는 이 장면, 퍼레이드 장면도 블루스크린이 아닌 실제 장소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를 참고해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친 뒤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야기 특성상 작품에는 수많은 CG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아름다운 세상 시퀀스송 마법의 양탄자는 4.5m 높이의 기구 위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메나마수드는 그 높이가 대단히 높아 무서울 정도라며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마법의 양탄자를 탈 수 없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Shining, shimmering, splendid.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지니의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인 나 같은 친구도 물론 블루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됐으며, 윌 스미스는 파란색 지니를 연기하는 내내 모션 캡처 옷을 입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혹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애니메이션 버전을 보신 분 계실까요? 디즈니 플러스는 작품을 상영하기에 앞서 특정 지역과 인종에 대해 잘못한 표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알라딘 애니메이션 속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족인 자스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수동적인 캐릭터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원작보다 훨씬 진화된 캐릭터로 보였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 한계치가 너무나도 또렷한 캐릭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버지 술탄의 유아적인 성향입니다. 자스민의 아버지는 술탄, 즉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어린 남자아이 같은 면면을 보입니다. Jafar! Remember your place. 다음으로 논란이 된 부분은 아그라바의 시민들입니다. 작품 속 시민들 대부분은 야만적인 검술가 혹은 성적인 벨리 댄서로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히는 부분은 바로 작품 속 영웅인 알라딘과 지니 그리고 자스민을 문화적으로 미국적인 인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알라딘 애니메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아랍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얼굴 특징이 과장된 반면 알라딘과 자스민은 백인 미국 10대처럼 보인다. The only way I get out of this is if my master wishes me out. That is, oh no. The boy from the market. I knew it. Why did you lie to me? Jasmine. 실사 영화 알라딘의 로튼 토마토 평점을 보면 비평가 점수는 57%에 불과합니다. 이는 평론가들이 실사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긴 창의성이 없는 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어떤 비평가는 배경이 중동이라기보다 인도처럼 보였다며 중동에 대한 깊은 관찰을 하지 않고 작품을 연출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팔레스타인 출신의 감독 렉시 알렉산더는 과거 디즈니 제작진이 원하는 수준의 연기와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20대 중동계 혹은 인도계 남자 배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렉시 알렉산더 감독은 발리우드에는 재능 있는 청년이 넘친다며 가이리치 감독에게 배우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영화가 개봉하기 전 한 소식이 알려지며 작품은 대중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바로 알라딘에 출연하는 백인 배우가 작품에 어우러지기 위해 일부러 피부를 갈색으로 화장했다는 내용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대중은 처음부터 작품 배경에 걸맞는 인종의 엑스트라를 고용했다면 없었을 문제라며 굳이 백인을 캐스팅한 뒤 피부색만 바꾸는 행태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리아즈 미어 감독은 디즈니를 향해 산업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이에 디즈니는 곧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디즈니 측 해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00명의 엑스트라 중 400명 이상이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중해, 아시안이었습니다. 출연진과 배경 출연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전문 기술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안전 및 통제를 위해 갈색 화장을 더했습니다. 주요 배우들의 인종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메나 마수드는 아랍계 인물인 반면 나오미 스콧은 인도계이기 때문이었죠. 그냥 갈색이면 되는 거냐는 조롱 섞인 반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의 끝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예고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작 애니메이션의 인종차별적 주제가 실사 리메이크에서 재조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듯 알라딘은 개봉하기 직전까지도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개봉된 후 예상보다 훌륭한 작품성과 음악을 선보이며 수많은 논란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죠. 로튼토마토를 살펴보면 관객지수 94%에 달하는 등 작품은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며 곧 수많은 팬들은 속편 소식을 기다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8월 12일 디즈니는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알라딘 실사 영화의 속편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후속작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가이 리치 감독과 윌 스미스, 메나 마수드, 나오미 스콧 등 주요 인물이 함께할 것이라고 시사했죠. 혹시 알라딘 애니메이션도 2편과 3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은 속편들이 모두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를 인지한 디즈니는 실사영화 속편의 경우 애니메이션의 속편과는 같은 내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속편의 방향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몇몇 아이디어는 빌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또 개봉 직전까지 펼쳐졌던 수많은 논란을 반영해 이번 속편을 제작할 때는 1편을 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조사를 거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I've become a family man and I live within a world of children. I want to make films that my family can see. 가이 리치 감독은 자신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알라딘 리메이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빠르고 격정적이며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감독 특성상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영화에는 배우들이 처음 연기하며 주고받은 신선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렇듯 첫 연기를 중시하는 만큼 배우들 간의 호흡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있도록 촬영 환경에 많은 신경을 썼고 그 덕분에 작품은 촬영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네요. Making this film more than I've enjoyed making any other. It gave off a sort of warm radiation to everyone that was involved in it. So it had a kind of good vibe from its inception to the end.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알라딘은 가장 사랑받은 디즈니 작품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속편은 과연 어떻게 제작되고 또 언제 개봉될까요? 1편 못지않은, 아니 1편을 능가하는 속편을 기대해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